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고작 5,000명이었대요. 5,000명. 제자리라는 거죠. 제자리. 아니 뒤로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겨우 고작 5,000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10년 이후에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제조업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12만 7천 명이나 줄었어요. 그 다음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에요. 저같이 국밥집 하는 사람들, 여기에 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8만 명. 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해 5월인가요? 37만 9천 명이었어요. 취업자 증가 수가. 그런데 5천 명까지 줄어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고요.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앞당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삼각틀이 사실상 취업자 증가수를 옥죄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5% 올렸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저만 하더라도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29.5%가 오른 곳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올라야죠. 물가도 오르는데.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아서는 거죠. 뭐야?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희망을 꺾어버려? 하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조업이요? 12만 7천 명이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엉망이죠. 자동차, 말도 못해요. 지금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마 수출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특정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해서 나오는 시점에는 자칫하면 수출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더 심화가 되면 우리 수출 전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비용이 너무 증가해서 대기업은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기는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중국과도 경쟁 안 되고, 인도와도 경쟁 안 되고, 베트남이나 태국과도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 정, 청이
휴일인데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또 빈손이에요. 또 빈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 뭐 이 정도? 결국은 또 혈세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혈세를. 국민의 혈세를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잘못된 곳에 퍼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사령탑의 엇박자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당정청 긴급대책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는데 장하선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연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엇박자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화설, 뭐 불협화음, 엇박자 이런 말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걸 두고도 투자 구걸이란 말을 썼어요. 투자 구걸. 와, 갈등이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두고도 김동연 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부딪혔어요. 문제가 있다. 무슨 소리냐? 김영주 장관은 그냥 갑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그것도 성급하게 푸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에 한몫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이거 조사해야 된다. 갑질한다. 그리고 규제해야 된다. 하고 조사, 규제 퍽퍽 쏟아내요. 당연히 그 업계는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안 해요. 사업 확장을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엇박자, 불화 이런 게 난무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진짜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한 가지. 기업인들을 적폐로 몰지 말고 그들의 길을 살려라. 그들의 기가 살아야지 사업 확장도 하고 그러면서 고용도 한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를 하고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모두가 주장을 하잖아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대한민국은 실험의 장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보겠다? 그러다가 경제도 망가지고 경기도 망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망가지면 올해만 자영업자가 100만이 폐업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100만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550만 자영업자는 근로자나 다름없는 자본가예요. 말이 좋아 자본가지 근로자보다 못한 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서민,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가 자칫 피눈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현실을 보고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